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그림상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은 안 되지만 지금 이 노란색으로 된 원판을 이렇게 어떤 각속도 오메가로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 자이로스코프에 지금 이렇게 수직으로 된 축이 이제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축이 어떤 이렇게 그 원의 형태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운동을 우리가 이제 각속도는 지금 노란색으로 된 원판에만 그 각속도를 줬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피벗점을 이 점으로 해서 이제 지면에 놓게 되면 이제 이 자이로스코프가 이 회전에 의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이제 자이스코로픽 모션 혹은 이제 프리세션이라고 하는 이제 세차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앞서 그 자이로스코프를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형상화해서, 이제 현재 이 그림은 자이로스코프는 아니고 이제 어떤 팽이의 그 회전하는 형상을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팽이도 동일하게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팽이를 어떤 그 모멘트를 줘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우리가 각 운동량 L이 이제 이러한 축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우리가 이제 힘을 계속 주지 않아도 이제 팽이는 이제 좀 그 어떤 일정 시간 동안은 계속 회전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각 운동량이 이제 이 방향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팽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그 회전을 시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 세워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제 이 축을 우리가 팽이의 축이라고 하면, 이 축이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원뿔형의, 즉 이제 이 축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돌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러한 그 원뿔형의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게 되고, 이제 이러한 세차 운동이 발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토크에 의해서 이제 각 운동량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팽이에 우리가 어떤 토크를 이제 발생시키지 않아도 어떤 팽이의 그 자중에 의한 이제 토크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즉 이제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을 때 어떤 팽이의 질량 중심점에는 혹은 무게 중심점에는 이제 무게가 아랫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또한 이제 이 팽이의 어떤 피vo점의 우리가 오점이라고 하면 이 오점으로부터 그 이 질량 중심까지의 그 거리 벡터 R에 의해서, 즉 이제 R 크로스 mg에 의해서 우리가 토크가 이러한 노란색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토크가 결국은 이 각 운동량 L을 이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자이로스코프는, 즉 이제 자이로스코픽 모션 혹은 이제 프리세션은 이제 일반 물리에서는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즉 이제 토크에 의해서 각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세차 운동이 발생을 한다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그 세차 운동의 이제 각속도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조금 더 그 심화된 내용은 이제 동력학에서 이제 3차원 운동력학을 다룬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세차 운동에 우리가 각속도를 구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는 이제 팽이에 대해서 팽이의 세차 운동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앞서 영상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자이로스코프가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앞서는 우리가 이러한 자이로스코프의 이제 피벗 부분을 이제 지면에 놓았을 때는 이제 그러한 운동을 한 거고, 이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세차 운동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축에 이 자이로스코프의 피벗점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이 원판 혹은 이제 실제로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짐벌이라고 하고, 안쪽에 이제 디스크 형태로 생긴 것이 이제 자이로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이 그림 상에는 그냥 이 짐벌 자체를, 안쪽 짐벌을 그냥 자이로로 보고 이제 이렇게 회전한다라고 이제 그림으로는 도시를 했는데, 어쨌든 안쪽에 이 자이로가 이제 회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이 축 방향으로 우리가 각 운동량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세차 운동은 이제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회전 방향도 이렇게 각속도로 줬을 때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각 운동량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이제 이렇게 회전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토크를 실제로 이제 토크의 방향을 찾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우리가 넘어와서, 일단 자이로의 이제 이러한 축이라든지 축 부분에 우리가 무게는 무시를 하고, 일단 자이로 부분의 무게만 이제 고려를 해서, 따라서 이제 자이로 자체의 무게는 이제 이 자이로의 질량 중심점에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이제 mg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우리가 피벗점으로부터의 이제 거리는 이제 rcm이므로, 따라서 이제 토크는 이제 실제로 힘이 이 방향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야 되므로 토크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현재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운동량의 방향은 이제 X축의 방향인데, 이제 토크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나중 각 운동량의 방향은 이제 마이너스 Y축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축 방향이므로, 따라서 이제 이 자이로스코프는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방향을 나타낸 것이 이제 노멀 벡터 n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노멀 벡터 n이 실제로 이제 이 자이로스코프의 세차 운동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책에 따라서는 이제 이 각속도, 자이로의 각속도는 오메가로 표시를 하고, 이제 소문자 오메가로 표시를 하고, 이런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제 대문자 오메가로도 이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오메가 P로 이제 표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벡터를 우리가 XY 평면상에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XY 평면상에서 이제 위쪽에서 우리가 바라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점이 O점이고, 이제 초기 각 운동량과 이제 나중 각 운동량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고, 결국 나중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Li 플러스 DL이 되게 되고, 또한 그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D파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세차 운동의 그 각속도는 이 d파이의 단위 시간당이 아니고 이제 시간당 이제 변화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d파이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우리가 다 직선으로 나타나 있지만 결국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dl은 직선으로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이제 그 부채꼴의 호의 그 길이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d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i 그 d파이 혹은 lf d파이가 되게 되는데, 이 각도가 미수하다라고 하면 결국 li나 lf는 동일한 값이 되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 첨자 기호 없이 그냥 l로 표현을 하면 이제 d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l d파이로 정의를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d파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dl 나누기 l로 이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토크는 결국 이제 dl/dt였기 때문에, 따라서 d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그마 타우 익스터널 곱하기 dt이고, 이제 아랫부분은 그냥 l로 표기를 해서, 따라서 이제 d파이는 결국 이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g, 즉 이제 r 크로스 mg이고, 스칼라 값으로는 그냥 mg 곱하기 rcm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토크 대신에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이제 d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토크 곱하기 dt 나누기 l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토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어떤 자이로의 그 무게와 이제 어떤 피봇점으로부터 이제 거리 벡터에 의해서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차 운동에 대한 이제 각속도 오메가 p는 결국 이 d파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 우리가 d파이를 앞서 이 값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dt는 결국 이제 소구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L분의 mg rcm인데, 결국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자이로에 대한 각 운동량이므로, 따라서 이제 강체에 대한 각 운동량 L은 이제 I 오메가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자이로스코프의 그 세차 운동에 대한 각속도 오메가 P는 이제 mg rcm 나누기 I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메가는 그 이러한 자이로의 이제 촉이 주어진 이제 각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원통형 자이로스코프 휠이 다음의 방향으로 그 회전을 하고 있고, 이제 피벗점이 이 점을 기준으로 어떤 이제 그 세차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그 세차 운동을 하는 그 탑뷰에서 이제 바라본 그 자이로스코프 휠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이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할 때 이 세차 운동의 이제 그 방향과, 그리고 이제 세차 운동의 각속도가 그 4초에 1회전 할 때의 휠의 이제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위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세차 운동의 방향을 이제 구하려고 하면 이제 토크의 방향을 구하면 되고, 현재 위에서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 휠의 형상을 이제 옆면에서 바라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의 형상이 나올 것이고, 이제 질량 중심에서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이제 무게가 작용을 하므로 이렇게 X자로
이제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R 크로스 F가 이제 이 지금 화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무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토크의 방향은 이제 이 방향이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토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DL, DT였기 때문에 결국 DL의 방향과 토크의 방향은 일치를 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DL의 방향은 이 방향을 가리키게 되므로, 따라서 이 그 원통형 자이로스코프의 그 세차 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초에 1회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각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1회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파이 그 라디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2파이를 4로 나눠주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1.57 라디안 퍼 세크가 산출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세차 운동의 각속도 오메가 P 혹은 이제 이 예제 풀이에서는 이제 대문자 오메가는 이제 I 오메가 분의 무게는 이제 우리가 mg 대신에 이제 W로 표기를 하면 WR인데, 따라서 이제 오메가는 이 두 개의 자리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오메가는 그 I 라지 오메가 분의 이제 WR이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라지 오메가는 즉 이제 세차 운동의 각속도는 이제 1.57 라디안 퍼 세크로 구했었고, 반지름 R은 즉 이제 위에 있는 반지름 R은 이제 2.0cm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단 질량은 그 2kg으로 이제 문제에서는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원래 문제에서는 이제 2kg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통의 이제 회전 관성 모멘트는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때의 그 r은 이제 3c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중력과 속도 g를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센티미터 단위를 모두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280 라디안 퍼 세크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RPM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1분당 이제 2600 그 2600번을 회전하는 것과 같고, 다시 앞서 이제 질량을 2kg이라고 했었는데 2kg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회전 관성 모멘트의 m과 이제 이쪽 분자 쪽의 m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그 질량의 값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차피 m이 소거가 되게 되므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2분의 mr 제곱에서 이제 이 2가 이제 분자 쪽으로 이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다음에 값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은 이제 동력학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